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도윤은 13살 어린 여동생 서윤을 혼자서 키워왔습니다. 그때 도윤은 28살이었죠. 친구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나이에 도윤은 서윤의 학부모 역할을 해야 했어요. 학교 운동회에 참석하고 아플 때 등을 토닥여주고 밤늦게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미안해. 서윤이 대학생이 되어서야 이런 말을 했을 때 도윤은 웃으며 답했죠. 뭔 소리야. 내 덕분에 내가 더 든든한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도윤은 서윤을 키우면서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웠고 그것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윤은 순하고 착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오빠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탓인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욕심은 뒤로 미루는 아이였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오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나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서진이라는 남자였어요. 서윤은 그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가족들도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도윤은 걱정이 앞섰어요. 시누이들이 많은데 시집살이 당하는 거 아냐? 하지만 서윤은 오빠, 요즘 누가 시집살이 시켜요? 다들 교양 있는 분들이고 서진 오빠도 정말 나를 아껴줘라며 안심시켰죠. 몇 달 후 서윤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도윤은 서진을 만나보았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서윤을 대하는 모습도 정중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서윤이 너무 순수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게 걱정이었어요. 결혼식 날 도윤은 서윤의 손을 서진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보호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죠. 결혼 후 처음 몇 달간은 서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신혼의 설렘이 묻어나왔어요. 오빠, 서진 오빠가 어제 꽃을 사다 줬어.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서 배우고 있어라며 즐거워했죠.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가정에 시집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죠. 오빠, 미안해.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1시간도 넘게 수다를 떨던 서윤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서진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도윤과 만나면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서윤의 목소리가 유난히 작았어요. 응, 오빠. 잘 지내고 있어라고 했지만 뭔가 억지로 밝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서윤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윤은 아니야, 오빠.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도윤은 서윤의 모든 표정과 목소리 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키운 여동생의 변화를 놓칠 리가 없었죠. 며칠 후 도윤은 서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 우리 서윤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서진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아, 형님. 서윤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대답이 더욱 도윤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서윤은 원래 적응력이 좋은 아이였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금세 친구를 사귀고 밝게 지내는 성격이었는데 결혼 후에만 이렇게 변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결국 도윤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힘없어지고 있었고 전화통화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어요. 오빠로서의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윤은 고급 디저트 매장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를 들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서윤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계속 서윤의 변해가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시댁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잘 정돈된 정원과 세련된 외관이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고 있었죠. 도윤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도윤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나가다가 서윤이 생각이 나서 들렀습니다.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왔고요. 도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그런데 서윤이가 지금 잠깐 외출 중이라서요. 곧 돌아올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기다려도 되죠. 도윤은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소파에는 시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큰 시누이 주연, 모델인 둘째 시누이 유진, 인플루언서인 셋째 시누이 수진이 모두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윤이 오빠시죠? 저희는 서윤이 시누이들이에요. 주연이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겉보기엔 모두 교양 있고 세련된 여성들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화장실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네. 저쪽 복도 끝에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며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서윤아, 설거지 끝나면 바닥 좀 닦아줘. 오늘 손님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시누이 중 한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윤이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평소 단정했던 옷차림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카락도 대충 묶은 채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가정부 같았죠. 옆에서는 수진이 명품 핸드백을 자랑하며 언니, 이거 어때? 어제 산 건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윤이 요즘 힘들어하는 이유였구나. 결혼해서 아내가 된 게 아니라 식모가 된 거였어요. 그 순간 서윤이 고개를 들어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당황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급히 고무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다 보았거든요. 오빠, 언제 왔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여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는 서윤의 모습에서 도윤은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죠. 방금 왔어. 너 좀 보러. 도윤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시누이들은 서윤과 도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유진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어서 차 좀 준비해. 그 말에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시누이가 시동생의 오빠에게 차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서윤더러
차를 준비하라고 시키고 있었거든요. 마치 서윤이 이 집의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해. 도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서윤에게 나중에 전화해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벌써 가세요? 서윤이 돌아오면 실망하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도윤은 한동안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자신이 믿고 맡긴 남자와 가족들이 서윤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서윤이 전화로 요즘 누가 시집살이 시켜요? 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겉으로는 교양 있고 세련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며느리를 하인 취급하는 가족들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윤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와서 놀랐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그 문자가 더욱 도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윤은 여전히 오빠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누이들이 명품을 자랑하며 서윤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던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일그러져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정도윤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업계에서 그 사람으로 불리는 숨은 거물이었어요. 서윤을 키우느라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도윤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였어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재생시키는 일을 주로 했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무너뜨리는 일도 했죠. 업계에서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한번 그의 눈에 들면 어떤 기업이든 쉽게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서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빨리 끝났습니다. 이서진이 다니는 회사는 중간 규모의 건설회사였는데 최근 몇 년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누이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였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주연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모델인 유진은 허위 다이어트 제품 광고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고 인플루언서인 수지는 가짜 후기로 팔로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어요.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정교하게 이들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서윤을 식모 취급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거예요. 먼저 서진의 회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과 접촉했어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이 회사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대출 회수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조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시누이들의 사업에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들의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에 예민한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계약을 재검토해 보시죠. 수진의 경우는 더 간단했어요. 그녀가 홍보하는 제품들의 제조업체들이 도윤의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들이었거든요.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광고 계약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연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담당하고 있는 대형 사건의 상대방 변호사가 도윤의 대학 동기였거든요.
혹시 상대방 변호사가 이해 상충 문제는 없나? 변호사협회에 문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을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지 직접 느껴보게 해주려고 했어요. 권력과 돈을 믿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도윤의 계획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서진의 회사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주요 채권자들이 동시에 대출 회수를 요구하면서 회사는 순식간에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서진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은행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동시에 시누이들의 화려한 삶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유진은 어느 날 갑자기 소속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유진 씨, 죄송하지만 앞으로 계약된 촬영들이 모두 취소되었어요. 브랜드 측에서 이미지 변화를 원한다고 하네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소속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인플루언서 수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가 홍보하던 제품들의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게다가 소비자들이 허위 후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진의 리뷰가 가짜라는 증거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언니, 이상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달아 생기는 거야? 수진이 불안해하며 주연에게 전화했을 때 주연도 자신만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주연은 담당하고 있던 대형 사건에서 이에 상충 문제로 변호사협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몇 년 전 관련 회사의 자문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된 거였죠. 이런 걸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야? 라고 항변했지만 협회의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진의 가족들은 점점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각각 다른 이유로 벌어지는 일들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도윤이 직접 서진의 회사에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도윤입니다. 이 회사 인수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서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설마.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도윤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서윤의 오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시나요? 설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랐나요? 그 순간 서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닥친 위기, 시누이들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였죠. 형님, 이게 무슨... 서진이 말하려 했지만 도윤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서진 씨, 제 여동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도윤은 서진을 차갑게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서윤이를 맡기면서 뭐라고 했죠? 평생 보호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호입니까? 서진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짐 싸. 오빠가 데리러 갈게. 서윤은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빠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시간 후 도윤이 시댁에 나타났을 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회사 인수 소식은 이미 온 가족에게 전해진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도윤 씨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가자. 도윤은 짐을 든 서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서진이 형님 잠깐만요. 라고 소리쳤지만 도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작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신세졌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그땐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나도 어른이니까 혼자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고. 서윤의 목소리는 후회와 아픔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은 운전을 멈추고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이제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그 따뜻한 품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서윤이 떠난 집에서는 절망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회사는 완전히 도윤의 손에 넘어갔고 시누이들의 사업도 모두 무너졌어요. 주연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고 유진은 모든 모델 계약을 잃었으며 수지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게 다 서윤이 때문이야. 유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윤은 없었고 남은 건 무너진 삶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서윤이한테 좀 더 잘 대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서진은 빈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가족 앞에서도 서윤이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는 가족의 눈치만 보며 서윤을 방치했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윤이를 너무 심하게 부렸잖아. 엄마도 마찬가지였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몇 주 후 서윤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고 서진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랑이라면 가족 앞에서도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데 서진은 그러지 못했어요. 도윤은 서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서윤아. 도윤이 말했을 때 서윤은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서진의 가족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연은 변호사 자격 정지로 인해 법무법인에서 쫓겨났고 다른 곳에서도 채용을 거부당했어요. 과거의 실수가 모든 업계에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한 번에 다 터질 수가 있어? 라며 절망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은 모델 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어요. 허위 광고 논란으로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브랜드도 그녀를 기용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화려했던 과거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지는 더욱 비참했어요. 가짜 리뷰 폭로로 팔로워들이 대거 떠났고 광고 수입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고발로 법적 문제까지 생겼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거야? 라며 울부짖었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회사를 잃고 실업자가 되었어요. 도윤이 인수한 후 모든 임직원을 교체했거든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봐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업계에서 도윤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 서윤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서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가족들의 미래도 암담했어요. 가족 회의를 열어도 서로 책임만 떠넘겼습니다. 엄마가 서윤이를 너무 부렸잖아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였으면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는 모습이
한심했어요. 한때 교양 있다고 자부했던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서유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오빠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부자가 다 뭐냐? 사랑 없이 사는 게 진짜 가난한 거지. 도윤이 말했을 때 서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석양이 지는 공원을 걸으며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서진의 가족들이 받는 인과응보를 보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